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사실 시황도 얘기하고 어떤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회원들과 좀 통화를 하다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완전히 좀 바꾸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왜 어떤 잡주,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테마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두 분과 통화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요. 회원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작년 시장에, 죄송합니다. 작년 시장에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날이 나오고 분산이 나오면 그래도 시도는 했지만, 시장이 꺾이면 그래도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죠. 근데 그 매수와 매도에는 그래도 분산과 그날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매매를 하려고 했고, 그것이 없는 이런 날들은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매를 하지 않으니까 일부 회원, 아주 극소수의 회원인데요. 회원분들 중에서 여러 어떤 종목들의 매매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회원분이신데 좀 애증이 있는 이런 회원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분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꽤 제가 맨 처음에 그분을 전화 통화하면서 가입을 처음 할 때 느꼈던 어떤 입장은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뭐라고 할까요? 매우 논리적이고 딱 똑부러지는 분이구나라는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분이 우리 회사에 가입을 하게 된 이유가 주식을 잘 하다가 계좌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제가 기억을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5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서 혼자 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왔던 시기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근데 작년에는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저희가 매매를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부 어떤 뭐 전문가라는 분의 어떤 방송을 듣고 종목들을 뭐 많이 매도를 했대요. 근데 그것이 아까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좀 까먹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신라젠이 아주 많이 물려 있고, 그리고 뭐 현대일리베이, 그러니까 어떤 좀 테마의 성격이 강한, 그러니까 실적이 기반하지 않은 이런 종류의 종목들에 크게 좀 손실을 입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한 반타작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우리 시장이 그래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3개월 정도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물렸던 종목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물렸던 종목과 싸우면서 계속 계좌는 줄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도 예전에 가입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뭐 주식 투자할 돈이 있다라고 했고, 뭐 일부 어떤 돈은 꼭 필요한 어떤 자금이 있고, 그래서 요 자금에서도 일부 정도만 주식을 한 뭐 6개월 1년 정도 하고 적응이 되면 좀 늘려가십시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와서 통화해봤더니 여기 꼭 필요한 돈까지 다 매수가 됐고 다 없어지고 아주 조금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대가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투도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세련되고 깐깐해 보였던 그분이 지금 어떤 느낌을 오늘 통화할 때 받았냐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이런 단어도 씁니다. 위에서 잡았는데 오늘 확 빠져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의 말투를 보면 저는 가끔은 저분이 혹시 이런 성향의 주식 성향을 갖고 있나라고 좀 느낄 때도 있거든요. 말투에서도 혹은 쓰는 단어에서도. 근데 그분이 많이 달라져 있었고 제가 느낀 바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밤새 도박장에서 도박하고 아침에 빈털터리가 돼서 나와가지고 차비가 없는데 지금 배가 매우 고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배는 너무 고픈데 차비도 없는. 근데 집은 멀리 있고. 그 새벽인데 사람들은 출근하는 사람들을 멀쩡하게 차려입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근데 나는 어두침침한 곳에서 밤새 있다 나와서 그런지 눈도 잘 못 뜨고 꾀재재한 모습에 그래서 매우 급한 내 자신도 숨고 싶고 배도 고파서 배를 허기를 채우고 싶고 집에 빨리 가서 샤워하고 싶고 이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정도. 그래서 아무리 빨리 집까지 걸어가도 몇 시간 동안 걸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하지만 나는 당장 1분 안에 집에 가고 싶은 이런 느낌.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아서 오늘 아주 오랫동안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뭐 이제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자 라는 걸로 끝나긴 했지만 이게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러한 문의 전화는 많아요. 내가 지금 어떠한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손실이 났다 이런 것들. 그러면 근데 그런 종목은 어떤 회사인지 아느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른다 그래요. 그럼 이 회사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 전부 저와 같은 사람들, 혹은 TV에 나오는 사람들, 혹은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혹은 카카오톡의 어떤 무료방, 뭐 이런 쪽에서 정보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갖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 10개 중에 한 9개는 실적이 없는 적자이거나 아주 작은 실적 그리고 매출도 막 줄어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 시가총액이 한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주식을 오래 하고 전문가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소개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취향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런 테마주의 결론이 항상 좋게 끝났다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나는 이런 테마주를 아주 빠르게 살짝 들어가서 탁 수익을 내고 나올 거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어떤 유튜브나 어떤 방송들을 좀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우선주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우선주가 오늘 뭐 우선주 누가 대장주인데 얘가 먼저 꺾여서 앞으로 어떤 애도 같이 꺾일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항공주에 대한 어떤 하락들이 나오니까 누가 대장인데 얘를 어떻게 해서 많이 빠졌으니 저점 공략을 해서 뭐 3분봉으로 보니 뭐 1분봉으로 봐서 순간 10분 만에 뭐 이거를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세먼지가 뭐가 뭐 이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듣는 게 상당히
거북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누군가에게 주식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어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는 것인데 그래서 그래서 저의 어떤 원칙은 부모님한테 혹은 뭐 형 동생 그러니까 즉 가족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종목을 어 종목이라면 추천해 보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가족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종목이라면 추천하자라는 이야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어떤 우선주라든지 뭐 한진칼이라든지 한진칼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그 회장의 어떤 사망이 있고 나서부터는 이 회사가 뭐가 됐든 오르든 말든 매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그 예민한 종목을 가족한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선주 같이 거래량도 없는 애들을 이거를 누구한테 소개할 수 있을까? 부모님 오늘 어떤 뭐뭐뭐 우선주가 오늘 점 상한가를 찍었는데 내일 시가에 좀 뜨면 혹은 뭐 상한가가 풀리면 매매해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어요. 점심 먹지 말고 사발면 먹고 있다가 매도 사인 나오면 매도해야 됩니다. 이런 매매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 시청자라든지 뭐 TV를 보는 시청자 혹은 어떤 방송을 듣는 소비자들이 이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족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종목을 소개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듣는 사람은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실제로 매매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자기 주식이 없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매매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몇십 개씩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근데 내일은 또 전혀 다른 어떤 상승 종목들로 하루를 때울 수 있고, 그 다음날은 또 그 다음날의 상승 종목으로 또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때마다 그걸 사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급등주라고, 뭐 급등주, 뭐 세력,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테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어떤 뭐 비법, 뭐 100% 수익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저는 매우 질이 안 좋다라고 봅니다. 매우 질이 안 좋다라고 보고요. 주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주식이 얼마나 어려운데 100% 수익 내는 이라는 말을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거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저는 조심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듣고서 매매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죠? 실적이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아까 그 회원분도 한 2억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2억이면 웬만한 직장인이 20년 정도 모아야 돼요. 20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연봉이 많거나 집에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일반 시민들의 입장,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2억이라는 현금은 그쵸? 집 이런 거 말고요. 2억이라는 현금으로 주식을 해서 이게 반토막이 나서 1억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인의 10년치 인생을 까먹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그냥 비정상 말고 정상적으로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으로. 비정상 말고.
정상적이라는 말을 뭐냐면, 저는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의, 그러니까 이 회사의 이 주식은 매우 정상적이구나라는 저의 의미는 이 정상의 다른 면은 어떤 면이 다른 말은 회사가 좋은 회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회사. 좋은 회사가 뭡니까?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돈을 잘 벌어서 재무제표가 건전한 회사들, 우량한 회사들, 우량주들, 이런 회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인 회사. 근데 이러한 정상적인 회사들 안에서도 실제로 매매하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비정상이란 건 뭐냐면, 이 비정상의 다른 말은 비슷한 말은 이런 것 같아요. 급등이라는 단어, 혹은 뭐 어떤 세력이라는 단어, 어떤 테마라는 단어, 그쵸?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저도 그래서 오늘 방송들을 쭉 모니터링 해보니까 어떤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80% 이상이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그 전망이 밝을지 이런 거 보지 않고요. 그냥 분봉 펴놓고 이거 내일 눌리면 어떤 보조지표상에서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주 달콤한 어떤 유혹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뭐 내일 뭐 5% 10% 상승한다더라, 이런 이야기에 혹할 수 있거든요. 1년 은행 이자가 뭐 3%도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다 비정상인 겁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오랫동안 수익을 내서 전설이 된 사람들이 이런 종목을 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종목? 워렌 버핏한테 남북경협주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근데 산 증인이잖아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회사의 어떤 실적, 그 본인이 어떤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 의한 실적들을 믿고 꾸준히 매매하는, 보유하는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1위가 되었고, 그렇죠?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도 어떤 트렌드를 매매를 하는 것이죠. 모멘텀 투자자이지만 어떤 기초적인 산업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그 산업을 이제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은 지금은 실적 시즌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주식시장에서 실적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테마를 이야기하고 우선주를 이야기하고 단기 매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비정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이 이상한 종목들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종목들을 보면 일단 실적이 없어요. 적자. 아니면 실적이 있어도 아주 형편없는 어떤 재무 구조를 갖고 있거나, 혹은 시가총액이 TV에서 유튜브에서 꽤 요즘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주를 한 1년 동안 밀어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 종목에서 꽤 많은 손실을 보게 한.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시가총액 400억짜리를 추천하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400억짜리를 많이 듣는 이런 곳에 추천한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도대체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매매를 했던 사람, 그리고 하라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은 회사, 그러니까 실적과 어떤 회사의 어떤 가치가 아닌 무엇을 보고 매수 판단을 하는 것인가 보면은 일단 실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뭘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차트쟁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차트를 얘기해요. 차트만 보고 계속. 아니, 차트쟁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차트로 멋지게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말과 어떤 행동이 좀 다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뭘로 얘기할까? 그래서 또 어떤 회원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단기 매매를 이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는데 제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잡주들로 단타 매매를 하는데 제가 이런 걸 싫어하니까 제가 물어보면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얘기하면 솔직히 대표님 몰래 이런 종목들을 매매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고 매매했나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근데 다 어떤 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정보가 있으니까 한다. 그 정보가 뭐냐라고 하면 그 정보의 근거는 없고, 나는 어떤 공시를 보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 공시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공시가 나왔을 때 이 공시가 호재로 역할을 할지 악재로 반응을 해줄지는 그건 시장이 판단하는 건데요. 이런 잡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 안에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이 고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만 있는 이 수급에서는 이 공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을 뿐더러 시장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에서 이런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조금 우려되겠는데라고 하는데 막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보를 알고서 매매를 한대요. 이거는 나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주식이 뭐라고 굳이 불법까지 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주식을 잘 못하지만 최대한 좋은 회사를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선택된 종목들 안에서도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보고 그 이전에 시장도 같이 함께 봐야 되고 일단은 정상적인 어떠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판단. 그래서 보통 그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1년 동안 내가 주식을 했을 때 나의 기대 수익이 몇 프로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정상적으로 주식을 시작한다면 일단은 은행이자보다 플러스라면 한번 주식을 해보겠다 정도로 일단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1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그런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 잡주를 매매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사서 내일 3% 5% 먹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데요. 이거 다 비정상적인 내용입니다. 그 시장의 어떤 아주 강한 회사들의 어떤 상승률을 이렇게 봐도 1년에 정말 최고의 종목들이 한 2, 30%로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2, 30% 정도 오르는 게 아주 최고의 주식만이. 근데 그 이상 오르는 것도 있죠. 이런 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근데 주식이 전부 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식하는 경우는 이것보다 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해야 돼요. 이건 아주 특이한 1등 주식에서 나오는 아주 높은 수익률, 좋은 시장을 만났을 때 수익률인 거예요. 위에 거는 비정상이고 대부분 요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으로 설정을 하고 주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워렌 버핏도 그 오랫동안 주식을 하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17%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정상적인 어떤 판단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저라도 제가 혹시라도 실적도 이상한 회사를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혹시라도 잠시 머리가 어떻게 돼서 어떤 테마주로 이야기한다든가 어떤 실적도 근거되지 않은 어떤 잡주로 이야기한다면 저를 말려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그 누구라도 어떤 잡주로 이야기하면 그냥 넘겨버리세요. 잡주. 잘 봐보세요. 어떤 종목을 오늘
내가 즐겨 찾는 어떠한 방송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는지, 근데 이 종목에서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종목 한 20개 정도를 한 10분 만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실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마음을 다 뺏기는 것 같아요. 저는 매우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는 반드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회원들은 이러시지 않지만 간혹 흔들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잠깐 재미로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재미로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한 100주만 그냥 한번 사봤어. 뭐 이런 말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100주, 자기가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소량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수익이 나도 마이너스가 나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나의 계좌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그만, 별게 아닌 게 되고요. 손실이 나도 별로 아닌 게 되니까 손실이 나도 계속 방치하게 되고요. 수익이 나도 매도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소량으로 그냥 한번 해봤어 하는 것들은 결국 나의 계좌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안 하는 게 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그냥 관리하고 하는 게 더 낫죠. 오늘 같은 날에도 보면 하나투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저희도 보유하는 회사죠. 근데 저희가 오전에 그러니까 이 회사에 오늘 1시경쯤에 분식회계 관련한 어떤 이슈의 어떤 기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막 흔들렸는데요. 저희는 이 이전에 오전 시간에 절반을 그냥 저희의 어떤 원칙대로 절반을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이 지나서 보는데 갑자기 이게 한 플러스 오늘 꽤 높게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한 3, 4%대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움직이는 게 좀 너무 급박해 보여서 이게 뭔가 했더니 어떤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물량을 매도합시다라고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빠지고 오늘은 그래도 한 10%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생각하는, 아주 실적이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회사들에서도 이런 회사들도 예상치 못한 어떠한 이런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이런 이런 어떠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이 위험 자산을 아주 조심히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우량한 회사도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 잡주들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한번 손해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만회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잡주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누구에게 추천하지도 말고, 누가 추천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그냥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노력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주제 넘게 남을 헐뜯는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회원분들 중에서 나도 모르게 어떤 유혹에 빠져 어떤 잡주를 매매했다면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좀 저랑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좀 빠져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